오늘은 좀 재미없는 얘기예요. 기술 얘기. 여러분들 신차 소식 아니면 이쁜 여자 나오는 영상만 즐겨보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오늘은 신차 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곧 있으면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출시할 XM3 하이브리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XM3 하이브리드에 들어갈 이테크 하이브리드라는 기술 얘기예요. 저기 뒤로 가기 버튼 누르러간 놈, 너 말고 그 옆에 놈, 그리고 너 앞으로 나 손 들고 있어. 자, XM3 하이브리드. 이제는 뭐 딱히 신기할 게 없죠. 렉서스, 토요타, 현대, 기아, 혼다, 이제는 안 만드는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익숙한 기술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충전 인프라 부족, 배터리 비싼 가격, 짧은 주행거리,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 전환이 한 방에 팍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하이브리드 활약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진과 모터가 가진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효율은 물론이고 운전 재미까지 살려주는 하이브리드. 일단은 이 하이브리드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저도 이해했을 정도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이브리드를 왜 쓸까요?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나는 영어를 잘하고 만약에 얘는 수학을 잘해. 그러면 각자 시험 봐가지고 점수를 합치고 싶은 생각 해보신 적 있죠? 하이브리드도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막 구르기 시작하면 이 전기 모터 효율이 좋거든요. 회전수와 상관없이 바로 언제든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전기 모터로 출발한 뒤 속도가 좀 붙으면 이제는 엔진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회전수가 충분하니까 토크가 막 살아나서 힘차게 차를 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구간에서 활약을 하다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둘이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차가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로 바꿔가지고 배터리에 보관할 수도 있죠. 방금까지 엔진에 힘을 보태주던 모터를 반대로 돌리면 발전기가 되니까요. 이렇게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효율 좋고 기름 덜 먹고 온실가스 배출 덜 하고, 전기차랑 비교하면 배터리가 작으니까 차값도 싸고요. 이번에는 하이브리드의 종류입니다. 모터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스트롱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는요, 가장 기초적인 하이브리드죠. 조그만 전기 모터 하나를 써서 회생제동 정도만 가능해요. 그 다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원래 엔진의 힘을 갉아먹던 뭐 파워 스티어링, 또 뭐 있냐? 에어컨. 파워 스티어링이나 뭐 에어컨, 이런 부품들을 다 전동화 시켜가지고 엔진은 차를 굴리는 데만 힘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할 때 아주 제한적으로 조금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자, 스트롱 하이브리드는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방식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엔진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거나 혹은 전기 모터만으로 달리는 것도 가능해요. 끝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 스트롱 하이브리드랑 비슷한데 배터리 용량을 키우고 외부 전원으로 충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덕분에 전기 모터의 활용 시간을 늘릴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엔진이 더 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번에는 엔진과 모터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지고도 구분해 보겠습니다. 직렬식, 병렬식, 직병렬, 혼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직렬은요, 가장 간단한 방식이에요. 엔진이 돕니다. 전기를 만들어요. 배터리를 채우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립니다. 모터가 차를 밀어내요. 엔진은 차를 직접 구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을 보면 연료 탱크, 엔진, 배터리, 전기 모터, 바퀴,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이 일자예요. 쭉! 그러니까 직렬. 자, 그 다음은 병렬인데요. 병렬은요, 엔진도 바퀴를 돌리고 모터도 바퀴를 돌리고 각자 일했다가 같이 일했다가 이 바퀴로 들어오는 힘의 입력이 동시다발적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고요. 현대기아도 이 방식을 쓰고 있죠. 직병렬 혼합식은요, 에너지의 흐름이 모터가 있고 엔진이 있고요. 이게
몰라요. 진짜 환장하게 복잡합니다. 대신 이렇게 복잡한 만큼 다양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죠. 엔진, 모터, 거기에다 모터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엔진이 이랬다가 모터가 이랬다가 막 달리면서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서로 실시간으로 지지고 볶고 막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토요타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르노가 있죠.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들을 이렇게나 복잡한 하이브리드 기술들을 쎄빠지게 만들어서 어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드는 게 목표일까요? 가능한 엔진 부하를 덜어주고 또 엔진 가동 시간도 작게 만들고 싶겠죠. 그래야 연료 소비도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작아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또 너무 강력한 모터, 지나치게 큰 배터리를 넣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 보면 차가 무거워지고 비싸지겠죠. 너무 비싸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아무도 안 사거든요. 쌀데기가 없어. 또 엔진으로 가다가 모터로 가다가 엔진과 모터로 가다가 이걸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질감이 없게 만드는 것도 목표겠죠. 우리 둘이서 몰입에만 타더라도 너 왜 페달 안 굴러? 나도 굴르고 있어. 이러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하물며 힘도 다르고 회전수도 다른 이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바퀴를 굴리게 만들기가 쉽겠어요? 엔진과 모터를 서로 사이좋게 협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렵고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정도면 기초 지식은 쌓였을 것 같고요. 드디어 XM3 하이브리드 얘기를 해봅시다. 요 XM3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기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너 아까 나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한 놈 대답해봐. 뭐라고? 그렇지, 이테크. 들어가. 그쵸, 이 이테크는 르노. 그렇죠, 이 이테크는 르노의 전동화 기술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르노 하이브리드 기술력,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F1, 포뮬러 1. 이 F1이라는 곳이 정말 첨단 자동차 기술의 격전지고 이곳에서 르노가 그동안 훌륭한 활약을 보여왔기 때문에 왜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 XM3 하이브리드에는 르노의 F1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니 더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겠죠. 오! F1! 우리 F1 기술 썼는데? 르노 팀, 즉 알핀 팀에서 쓰고 있는 최신 머신의 기술을 살짝 알아보고 갑시다. 1.6L V6 싱글 터보 엔진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전기 모터가 둘 붙죠. 하나는 엔진 크랭크 축에 바로 붙어있는 MGU-K Motor Generator Unit Kinetic, 그리고 또 터보에 붙어있는 MGU-H Motor Generator Unit Heat. 이 두 가지 모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 모터를 돌리기 위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 8단 변속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XM3 이테크는 어떻느냐? 엔진, 모터 둘, 배터리, 변속기, 대충 구성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머신이 아니잖아요. 양산차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공교롭게도 배기량은 둘 다 1600cc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F1 머신은 V6였고 이 XM3는 4기통이죠. 또 F1 머신은 싱글 터보를 썼던 반면에 XM3는 터보를 쓰지 않은 자연흡기 엔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XM3의 엔진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힘이 어느 정도냐? 85.7마력에 13.7kgm입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더 강력한 엔진을 쓰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면 굳이?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전기 모터의 도움이 나왔잖아요. 그럼 모터는 어느 정도의 힘을 내느냐? 일단 위치가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힘은 48.9마력, 20.9kgm를 발휘하죠. 이 정도면 1.6 터보 엔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진을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죠. 특이한 건 이 모터가 2단 기어를 통해서 바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1단 기어가 시속 75km까지, 2단 기어가 시속 160km까지 커버하니까 거의 전 영역을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하이브리드 차들은 고속에서 전기 모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전기 모터의 2단 기어를 쓴 차 있죠? 뭐죠? 그쵸, 포르쉐 타이칸. 이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간 2단 기어는 정말 이 기술적인 이정표의 개념으로 고가의 고성능 차에 집어넣은 예였다면 XM3 하이브리드의 이 모터에 들어간 2단 기어는요, 컴팩트한 크기 그리고 작은 모터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알핀 팀의 머신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플라이휠에, 하나는 터보에 붙어 있었는데 XM3 하이브리드에도 전기 모터가 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E 모터.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터가 바로 HSG입니다. 하이 볼티지 스타터 제너레이터. 얘는 약 20마력, 5.1kgm 정도를 발휘합니다. 힘은 약한 대신에 훨씬 다양한 일을 해요.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스타트 모터죠. 하이브리드 차라서 엔진이 수시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그때 엔진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얘는 좀 특이한 게 다른 내연기관 차나 하이브리드 차와 달리 230V 고전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발전기, 엔진의 힘으로 발전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엔진의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네 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이 네 번째 역할이 뭐냐면 이 전기 모터로 차가 달리다가 중간 엔진이 깨어나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모터와 엔진의 회전수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축구 경기에서 중간에 교체 선수가 투입되기 직전에 저기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미리 몸 풀잖아요. 이걸 얘가 하는 거지. 변속할 때도 회전수 동기화까지 얘가 해줍니다. 아무래도 이 뭔가가 회전하고 있을 때 그 회전수를 정교하게 컨트롤하기에는 엔진보다 모터가 쉽겠죠. 이해되지, 지훈아?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멀티모드 기어박스예요. 어떻게 보면 이 멀티모드 기어박스야말로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엔진, E모터, HSG 얘네들이 각각 꺼졌다가 켜졌다가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또 이걸 가지고 가속했다가 감속했다가 정속주행했다가 이런 다양한 환경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중간에서 지휘하고 뭐 4분의 4박 이렇게 하는 건가? 요리하고 이렇게 웍질하고 하는 애가 바로 멀티모드 기어박스입니다. 정말 중요한 친구예요. 얘는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에서 또 이 F1과의 연관성이 부각됩니다. 이러니까 잘할 만하지. F1 머신의 변속기는 도그 클러치라는 걸 써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용어예요. 다른 속도로 회전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엔진의 회전일 거고 얘는 바퀴의 회전이겠죠. 그럼 이 두 축의 회전수 차이를 이 중간에서 이 기어가 이렇게 막 있는데 어떤 기어를 물려줄 것이냐, 얘와 얘를 중간에 동력을 끌었다가 연결했다가 기어비를 바꿨다가 요걸 기어를 탈칵 집어넣으면서 해주는 게 바로 도그 클러치거든요. F1 머신은 왜 도그 클러치 방식을 쓸까요? 변속 속도가 개빠르거든요. 동력 손실도 없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클러치를 통해서 빨리 도는 판, 천천히 도는 판, 얘가 쓱 미끄러지면서 회전수를 보정해주는 이 과정이 도그 클러치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긴 톱니가 팡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충격이 빵 생길 수밖에 없죠. 자칫하면 변속 충격이 생길 확률이 매우 큽니다. 놀라운 건 이테크 하이브리드도 도그 클러치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 F1 머신도 아니고 양산차인데 이렇게 충격이 큰 도그 클러치를 어떻게 쓰지? 다른 양산차들이 안 쓰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르노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HSG의 역할 중에 뭐가 있었죠? 회전수 보정. 엔진이 1로 돌 때, 바퀴는 2로 돌면 엔진을 빨리 2까지 맞춰주는 역할을 HSG, 전기 모터로 했잖아요. 얘가 회전수 보정을 해주니까 도그 클러치 방식을 쓰면서도 부드럽게 축과 축이 연결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봅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직렬, 병렬, 직병렬 방식 말씀드렸죠. 과연 그렇다면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어떤 방식을 쓰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됩니다. HSG로 시동을 걸어요. 엔진이 돌죠. 엔진을 HSG랑 묶어서 발전을 합니다. 그 전기를 배터리를 보내요. 그 배터리의 전기를 가지고 이 모터를 돌립니다. 이 모터는 차를 밀어내죠. 그러면 에너지의 흐름이 배터리, HSG, 엔진, 다시 배터리, 이 모터, 바퀴 이런 식으로 일자로 흘러가잖아요. 직렬이죠. 이런 직렬 방식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엔진이 돌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름을 먹긴 하지만 이 엔진이 도는 환경이 아주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엔진이 가장 기름을 조금 먹으면서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RPM 영역대에 머무를 수 있어요. 가감속도 필요 없고 그냥 살살살 돌고 있기만 하면 되니까 기름을 조금만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기 모터로 차가 구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부모님 어디 나갔대, 집에 혼자 있다,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럴 때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겠죠. 그러면 전기 모터와 엔진이 모두 힘을 합치겠죠. 바로 병렬 방식이에요. 직렬되죠? 병렬되죠. 근데 또 병렬 방식을 통해서 막 가다 보니까 배터리를 다 썼네. 그러면 가는 와중에 엔진은 어차피 돌고 있으니까 그 힘으로 발전을 해서 충전된 전기를 가지고 또 이 모터를 통해 힘을 보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다른 차들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직병렬 혼합 방식의 경우에는 아까 HSG가 엔진의 힘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이 모터에 주고, 이 모터는 엔진의 힘을 보태주고, 이게 실시간으로 엔진과 모터가 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 발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 바로 직병렬 혼합식의 장점이죠. 이렇게 구동과 발전을 변화무쌍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 왜 때문이라고요? 바로 멀티모드 기어박스 덕분이다. 토요타의 경우에는 걔네도 직병렬 혼합식이거든요. 이런 비슷한 기능을 PSD, Power Split Device를 통해서 하죠. 걔는 유선 기어를 써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르노는 이걸 도그 클러치 방식으로 하고 있다. 도그 클러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없는 건 HSG 덕분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이렇게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속기의 무게가 불과 50kg 밖에 안 나간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종합해 봅시다. 아까 제가 초반에 좋은 하이브리드의 덕목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효율이 좋아야 한다였습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터를 10분 활용하죠. 일단 전원을 넣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떤 상황에서건 무조건 전기 모드로만 출발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2단 기어를 통해서 넓은 스피드 레인지를 확보했다는 점, 거기에다가 멀티 모드 기어박스를 통해서 충방전이 자유롭다는 점. 이 말은 뭐예요? 엔진이 그만큼 더 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효율이 높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덕목으로 제가 꼽았던 건 바로 가격이었죠.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못 사.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전기 모터와 배터리, 모터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작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도 수시로 충전할 수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덕목은 바로 자연스러운 주행 감각이었었죠. 도그 클러치를 통해서 정말 복잡한 동력 전달 과정을 수행하면서도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하다는 점, 덕분에 주행 질감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건 역시도 오케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테크 하이브리드 기술이 들어간 XM3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XM3 하이브리드는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아르카나 이테크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같은 차예요. 아르카나 이테크. 유럽 기준 복합 연비가요, 리터당 무려 25km를 넘게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기아의 동급 하이브리드 SUV보다 연비가 좋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힘도 142마력이라고 하니까 차 크기를 감안했을 때 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일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유럽에서 평도 꽤 좋더라고요. 한동안 신차가 없어서 현대기아, 심지어 쌍용까지 쭉쭉 차 팔아대는 걸 진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르노코리아 자동차, 이번에 XM3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간만에 힘찬 힘찬 기지개를 켜게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환카